희망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막연한 감정 같은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희망이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아주 강렬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추수가 막 끝나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 두 과부에게는요. 그나마 밭에 남은 이삭 주어서 겨우겨우 버티던 생계수단이 이제 곧 끊긴다는 의미였죠. 그야말로 다시 굶주림과 절망 속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을 어떻게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상황이 정말 암울하죠? 근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확 바뀝니다. 한 여인이 더 이상 그냥 주저앉아 절망만 하고 있지 않기로 결심하면서부터 시작돼요. 아주 필사적이면서도 또 엄청나게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이 나옴이라는 인물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닥친 불행에 반응하면서 쓴맛만 곱씹던 그런 체념의 상태였어요. 과거에 얽매여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는 아주 목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변해요. 뭘 잃었는지가 아니라 뭘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며느리 룻의 헌신적인 모습이 그 기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내놓은 계획이 뭐냐? 와, 이건 진짜 대담하다 못해 위험천만합니다. 총 4단계예요. 첫째, 준비. 룻한테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몸단장을 하라고 해요. 둘째, 이동. 밤에 몰래 타작 마당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 대기. 거기서 지주인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숨어서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행동. 이게 진짜 아슬아슬한 부분인데 그가 잠들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는 겁니다. 와, 정말 조금만 삐끗해도 모든 게 오해받고 끝장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죠. 자, 이제 이 계획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의 향방을 결정지을 바로 그 순간.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한밤중의 만남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당신은 저희의 기업을 물을 자, 즉 구원자이시니까요. 이게 그냥 로맨틱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당시의 법과 관습에 따른 공식적인 요구였습니다. 아주 당당한 한 수였죠. 그럼 이 기업물을 잘하는 게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당시 사회에 아주 중요한 안전망 같은 거였어요. 가까운 친족이 나서서 과부와 결혼해 가문을 이어주고 재산을 지켜주는 식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을 구원해줄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룻의 요청은 그냥 도와달라는 구걸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이 명예롭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룻의 행동은 단순히 부자 남편을 찾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약속을 지키려는, 의리를 지키려는 행동이었죠. 보아스 본인도 이 점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당신처럼 젊은 여인이 젊은 남자들에게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죽은 남편의 가문을 위해 헌신하는구나 하면서 감탄하거든요. 룻의 인품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모든 공은 보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그에게 있는 거죠. 상황이 정말 아슬아슬하고 묘묘하잖아요. 바로 이 순간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그의 진짜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깊은 밤이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서 엄청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길까요? 아니면 명예롭게 행동해서 자신의 인격을 증명할까요? 그야말로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거죠. 이 상황을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등산에 빗대는 건데요. 산을 오르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하나는 등정주의. 이건 어떻게든 정상에만 오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에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죠. 반면에 등로주의는 달라요. 결과보다 과정, 즉 어떤 길로 어떻게 오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보아스가 택한 게 바로 이 등로주의였습니다. 쉬운 길, 빠른 길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냥 알겠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대처합니다.
먼저 룻의 훌륭한 인품을 칭찬해요. 그리고는 곧바로 그녀의 평판에 흠이 가지 않도록 보호해주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이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그는 정직하게 밝힙니다. 사실이 자기보다 더 가까운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친족이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절차를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런 명예로운 약속, 이게 모든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태로운 도박 같았던 이 일이 이제는 손에 잡힐 듯한 아주 구체적인 희망의 약속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빈말로만 돌려보내지 않아요. 보리를 6대나 챙겨서 보내주거든요. 이게 그냥 가면서 먹으라고 주는 간식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약속의 증표예요. 일종의 계약금 같은 거죠.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다. 내 말은 진심이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의 상징인 겁니다. 확실한 증거죠. 나오미의 태도 변화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처음에는 초조하게 위험한 계획을 세웠던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평온하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딸아, 그냥 기다리기만 해라. 그 사람은 오늘 이 일을 끝내기 전에는 절대 쉬지 않을 뿐이다. 불안은 사라지고 확신만 남은 거예요. 왜일까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격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킬 사람이라는 걸 믿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희망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희망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룻의 용기 있는 의리와 보아스의 흔들리지 않는 진실성, 그리고 이 둘의 담대한 행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그 힘이 절망적인 현실을 안정된 미래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희망이라는 게 나를 위해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당신이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누가 당신의 행동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주길 기다리고 있을까요?